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을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서 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얼마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여러분 독서 노트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노션으로 독서 노트 만들기 이런 거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지금 이 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 이런 정보를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거를 보면 이 사진, 책 표지는 어디서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출판사도 복사해서 집어넣고 뭐 복사해서 집어넣고 해가지고 요 한 페이지 꾸미는 것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독서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책을 읽고 메모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에 진을 다 빼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손쉽게 해결을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손쉽게 내가 메모를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아래다 만들어 놓은 이 노션 양식이 너무나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한번 보죠. 도서 장별 정리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한 권의 내용을 내가 차례대로 좀 정리하고자 할 때 이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여기에 보시면 정렬이 있어요. 여기에 요게 정렬이고 요게 필터잖아요. 그래서 정렬이 있는데 정렬은 여기 보시면 아이디, 아이디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아이디가 뭐냐면 여기 목차 DB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아이디가 이렇게 쭉 번호 순번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아이디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책의 챕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목차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얘네들처럼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순번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이 속성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나씩 번호를 매겨지고 이 번호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집어넣는 그 순번대로 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로 정렬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제목이 그 구분이 없더라도 얘가 더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가 이 순서, 목차 순서를 정하는 그런 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도서 장별 정리용 여기 부분은 아이디는 항상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있어요. 여기 필터 부분에서 내가 정리하기를 원하는 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년차 기획자의 노트가 선택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책 말고 아까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순번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여러분이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했는지 작성일, 그리고 모두에게 저장. 자, 내용 정리, 작성일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료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여기서 얘기할 진행률에 대한 부분. 그래 독서를 이 책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기에 독서 진행률에 내가 얼만큼 읽었는지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뭐 필요 없으신 분은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네요.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별로 책에 한 챕터씩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할 때는 이 도서 장별 정리용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로 내가 책을 읽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그리고 출처,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요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읽었어요.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여기 한번 보죠.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이용할 지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요거는 지금 양식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출처, 이 내용은 어디서 했느냐? 출처는 그냥 이 책의 어디 부분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문해력, 여기에 지표 불일치 문제, 이걸로 그냥 대충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잘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하시면 첨부 파일을 여기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양식을 제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첨부 파일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하면 응답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것은 내가 여기에 출처가 나와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목차 DB와 도서정보 DB가 있어요. 도서정보 DB에서 내가 시간 날 때 이거를 이제 이 책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 문해력. 어, 이거는 제가 안 해놨네요, 여기다. 어. 자,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를 하죠. 여기 꽃들에게 희망을, 진정한 자아를 찾아서 이거를 여기 꽃들에게 희망을 책만 연결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마인드 맥북의 24 챕터. 자, 그럼 여기는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맥북 해놓고 여기에 목차 DB에서 얘는 그 저거를 정리를 안 해놨네요, 목차를. 자, 만약에 이렇게 책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서 도서정보 DB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걸 열어보시면 여기에 이게 나와요.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챕터 목차로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 도서정보뿐 아니라 여기 목차 DB에서도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면 여기에 저건 연결을 안 해놨군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 DB와 도서정보 DB에서 내 인사이트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여기서 공개 양식을 누구나, 링크가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응답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에게 설정을 해놓고 양식 링크를 복사를 해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셀폰 있으시죠? 셀폰에 나와의 대화 창 있죠? 나와의 채팅.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언제나 그거를 수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첨부 파일이 있잖아요.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사진 찍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어느 부분을 캡처를 하고 싶다 음, 했을 때 카메라로 이거를 찍어서 첨부 파일로 여기다 첨부를 하시고 아니면 사진 보관함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다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얘도 똑같이 여기에 응답에 그게 들어와요. 또는 여기서 이 주소를 사파리에다가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사파리에다가 붙여넣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내보내기, 홈 화면에 추가. 변호사님, 근데 전화기를 어떻게 그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저기 맥의 신기능입니다. 아, 맥에. 과 아이폰의 신기능입니다. 진짜로요? 아니면 네, 진짜로요. 크롬은 이럴 수가 없네요, 그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셀폰에서 하는 거를 지금 컴퓨터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여러분이 셀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여기에 독서 노트라고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아이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크롬에서 크롬에 이렇게 뜨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에 점점점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네, 거기에서 내려보시면 거기에 홈 화면에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홈 화면에 추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에서나 책을 읽으면서 셀폰으로 촬영도 하실 수 있고 또 이걸 누르시고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도 가능하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굳이 내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말로 이렇게 딕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자세한 내용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입력을 시켜놔도 되죠. 아니면 아예 셀폰에서 여러분 그 노션 여실 수 있잖아요. 셀폰에서 노션 열어가지고 여기서 노션 공유용 쭉 내리시면 요거 있으니까 응답이 아니라 인사이트 입력용. 여기서는 편집이 안 돼요. 여기서 공유 해서 요 링크 복사 해가지고 크롬에서 여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주로 여기서는 사파리를 쓰니까 붙여넣기.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노션에서 그렇게 열어서 여기서 홈 화면에 추가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독서 메모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녹음으로 타이핑하는 거, 그것과 함께 여기에 사진 찍는 그런 이 첨부 파일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놓는 그런 방식.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가 여기에 도서정보 DB에서 그 책을 링크를 시켜주고 또 목차 DB에도 링크를 시켜주고 자, 예를 들어서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열기, 스페이지 하고 지금 얘도 보니까 아주 착하게 돼 있으니까 복사해서 노션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에서 직접 그걸 하셔도 돼요. 이 내용에 제가 구글에서 열었더니요. 예, 액- access blocked notions request does not comply with Google's policies. 그래가지고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에서 양식의 권한을 네, 안 바꿔주셔서 그래요. 여기서 변경 누르셔가지고 네,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로 해야 돼요. 여기에 링크가 있는 이 맨 위에 걸로 지금 돼 있으실 거거든요. 이게 공개. 그래서 링크가 있는 웹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링크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카톡방에 뿌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거기다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독서 노트를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 또 뭐가 가능하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작업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 마시기, 운동, 뭐 책 읽기, 뭐 이런 거 해서 하루에 그 헤비 트래커라고 하는 거, 음. 그거를 이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양식 공유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내 홈 화면에 추가를 해놓으면 매일매일 노션에 들어오지 않고도 그거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 몇 개만 누르시면 그럼 헤비 트래커의 그 기능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노션 양식, 노션 폼은 정말 노션을 손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dd to 홈 스크린 했더니 인스톨이 있고 크리에이트 숏컷으로 있는데 예, 크리에이트 쇼컷 그리고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독서 노트인데 독서 노트 아니고 뭐 투두리스트라든가 이런 걸로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해야 될 일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모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런데 셀폰을 가지고서 버튼 한번 누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한마디나 이런 거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성으로 타이핑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서 이게 계속해서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그걸 가지고서 이 정리하고 거기다 만약에 이 응답에다가 체크박스 여기다 하나 해놓으면 체크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도 할 수 있으니까 노션 폼을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들을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노션 안에 있지 않고 노션 바깥에서 노션으로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를 집어넣는 방법으로도 이 노션 양식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걸 칼렌다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커스터머랑 약속할 거를 간단하게 적용시켜서 이런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에 날짜가 있잖아요. 날짜에서 날짜랑 시간, 포함. 네? 시간 포함. 뭐 이거를 해놓으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여기 날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시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셔서 가능성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저는 이 노션 양식을 보면서 이건 진짜다. 이건 정말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그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한번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